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정도 초투와 총 투자금으로는 조금 더 상급지인 부가현 뉴타운은 못할까? 혹시 한남은 작은 평수라도 못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동남권 뉴타운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월북 뉴타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11일 날 이제 제가 촬영 예정인데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 임장을 갔다 왔습니다. 12월 2일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아주 짧게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의 위치입니다. 위쪽으로는 천호 뉴타운이 있고요. 송파에 위치해 있죠.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GBD라고 불리는 이제 강남 쪽 일자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CBD라고 불리는 시청 광화문 이쪽으로는 대략 한 6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YBD라고 불리는 여의도 쪽은 대중교통으로 가장 멉니다. 60분 이상인 7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거여마천 뉴타운에서는 밑에 쪽 판교 쪽으로 출퇴근도 자차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습니다. 일자리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뉴타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송파에 속해 있고 잠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엔 구역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 구역, 그 다음에 거여 2-1, 2-2, 마천은 5구역까지 있죠.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거여 2-1과 2-2는 지금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시그니처 롯데캐슬로 22년에 입주했고 1945세대입니다. 2-2 구역은 이편한 세상이 들어왔죠. 이편한 세상 송파 사크 센트럴인데 20년에 입주를 했고 1199세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할 아이가 바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마천 4구역입니다. 마천 4구역은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고 현대건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DH 클라우드입니다. DH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써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은 대략 한 29년 정도? 제 예상엔 29년에서 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수도 1372세대로 꽤 큽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세대수가 다 큽니다. 1200세대 이상의 세대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합치면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거의 신도시급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하철로는 5호선이 관통합니다. 거여 마천까지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이 마천역이 거의 그냥 빌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냥 빌라들 사이에 지하철역이 되게 뜬금없이 있는 느낌입니다.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마천역이 있고 시장이 있는 이쪽이 마천 2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천 4구역 다음에 진행될 구역들이 마천 1과 마천 3이 좀 빠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과거에 거여마천 뉴타운의 단점이 뭐였냐면 반쪽짜리 뉴타운이라는 좀 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2구역과 5구역 이런 데들이 원래는 이제 해제가 됐었어요. 거여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신속 통합으로 확정이 됐고 이 거여 새마을은 공공재개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거여 2-1, 2-2 거여 새마을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은 1만 세대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마천 4구역이 DH가 확정이 되면서 그럼 마천 1이나 마천 3은 과연 일반 브랜드를 넣을까? 조합원들이면 과연 일반 브랜드를 허락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크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1, 3도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하이엔드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거여마천 뉴타운의 입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크팰리스입니다. 계룡역 바로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가 레미안이고 17년 차인데 15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20년 차인데 13억 5천 정도 됩니다. 여기가 가락동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으로 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북일리입니다. 북일리랑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고 이쪽 위쪽이 어디냐면 가밀지구입니다. 이 위쪽에 뭐가 생기냐면 교산신도시가 생깁니다. 미사신도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교산지구 지나서 가밀지구 지나서 거여마천 지나서 북일에 지나서 위례 지나서 구성남까지 이렇게 쭉 주거벨트가 이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체재가 좀 많다라는 단점도 있긴 한데 동남권에 거주 벨트가 크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장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시세를 보면은 거여 2-1과 2-2 구역인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장을 어제 가봤더니 14억에서 15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잡으면 14억, 그 다음에 보통 물건은 14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좀 좋은 물건들은 15억 정도여서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마천 4구역의 시세가 얼만데 여기 이제 가장 궁금할 겁니다. 나머지는 좀 진도가 이제 많이 남았고 여기 이제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의 관리 처분 인가 예정인데 여기가 송파구라고 말씀드렸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구역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럼 매물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관처가 나지 않았고 관처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실망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한 6월 정도부터 감평이 나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피가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됐다 그래요. 지금의 마천 4구역의 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억에서 5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매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총매가와 피 그다음에 초투를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피를 계산으로 해봤을 때는 피는 4억에서 5억 수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여기다가 더하면 총 매가가 나오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되게 비쌉니다. 팔사 기준으로 거의 10억입니다. 9억 8천 3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지금 이 거여 마천 4구역의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14억에서 15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미 옆에 들어와 있는 신축 대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준은 저렴해야 좀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거의 똑같죠. 여기가 신축이고 DH고 마천 3구역과 4구역 사이에 여기에 성내천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옛날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복원했던 것처럼 훨씬 더 좋아지죠. 나의 비교 수준은 저 위쪽에 고덕이나 아니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뭐 19억에서 20억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여 마천 4구역의 적정 시세는 이 19억 20억과 14억 15억 정도의 중간 수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14억에서 17억 사이가 적정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14억에서 15억이 안전마진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고평가된 가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마천구역이 좀 단점이 초투가 많이 들어갑니다. 감정가 플러스 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권리가 플러스 피인데 아직 비례율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가비례율로 했을 때 초투가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요. 건물이 있는 빌라 이런 것들을 살려면 초투가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가고 제일 싼 물건, 팔사 받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초투가 부담스럽다. 이 돈이면 부가연 뉴타운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한남은 안 되나? 이런 느낌. 거여 마천이 좋은 건 맞지만 부가연과 한남에 비할 건 아니거든요. 좀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거여 마천 4구역을 제가 기준으로 좀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거여 마천 뉴타운의 스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이에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 3구 유일 뉴타운으로 거의 1만 세대짜리입니다. 1만 세대 뉴타운이고 과거 반쪽짜리 오문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없어졌다 그랬죠. 거여 새마을이 공공재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2구역 5구역이 신통으로 되면서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잠실 접근성을 뽑았어요. 잠실. 같은 송파인데 잠실 접근성을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잠실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거여 마천 뉴타운의 일단 장점 중에 하나고 평지에 가깝습니다. 아현 뉴타운, 한남 뉴타운 다 어마어마합니다. 경사가. 그런데 평지에 가깝다라는 전체 지역들이 거의 규모감이 되게 크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초창기의 뉴타운이 마찬가지지만 현재 인프라와 환경 자체는 좋진 않다. 하이엔드 브랜드로 싹 들어오고 나면 이것들이 장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좀 멀어요.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가려면 1점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근데 물론 마천 3구역 이 오른쪽 위쪽으로 초중고 계획이 있습니다. 3구역이 완성되는 시점에 아마 같이 들어올 텐데 지금 4구역 완성이 29년 뭐 30년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뭐 한 4, 5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송파권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군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회 요소를 봤을 때는 천지개벽. 그러니까 만세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 이것들이 싹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가 완전 바뀔 겁니다. 위례선이 이제 위례랑 연결되는 위례 트램인데 이게 연결되고 나면은 위신선이 또 들어옵니다. 여기에 위례 쪽에. 이 위례선을 타고 위례 중앙역까지 간 다음에 위례 중앙역에서 신사 이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빨라진다.
위험 요소는 뭐 있냐면 하남미사, 교산신도시, 가밀지구, 그 다음에 거여마천 그 밑쪽에 북이리에 남이리에까지 해가지고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옆쪽으로 보면 송파도 있죠. 이 거여마천 뉴타운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되게 많다라는 것.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정도 초투와 총 투자금으로는 다른 데를 할 수가 없을까? 조금 더 상급지인 부가현 뉴타운은 못할까? 수색 중산 뉴타운은 어떨까? 혹시 한남은 작은 평수라도 못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4구역 빼고는 언제 구역이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강의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도 들어가고 하니까 12월 달에 월부에 뉴타운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